주차권 한 장만 주세요. 정기 예금 가입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한번 인출해서 그중 10만 원을 정기 예금에 넣어주세요. 얼마를 인출하시겠습니까? 10만 원입니까? 20만 원. 2억 원입니까? 아, 200억 원입니까? 2천 원이 아니고요. 옆에 있던 남성 직원도 이야기에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2억 원을 가지고 계셨다면 저는 여기 지점장입니다. 아니, 은행장이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은행 창구에 울려 퍼졌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회색 점퍼를 입은 노인은 굳어졌습니다. 모욕의 극치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웃고 있던 그들이 곧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이 놀라운 이야기는 그날 오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00평의 땅에 서 있는 2층 건물. 아침 햇살이 중후한 느낌의 붉은 벽돌 외벽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72살의 하시모토 켄지는 침실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970년대부터 서울의 동대문에서 섬유업을 시작해 큰 재산을 쌓은 그는 섬유업계에서 회장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켄지는 그런 직함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뭘 입을까요? 옷장을 열자 고급 정장들이 쭉 늘어서 있었지만 켄지의 손이 뻗은 것은 구석에 걸린 낡은 면 바지와 회색 점퍼였습니다. 10년 이상 된 옷이었지만 입는 느낌은 이게 제일이었습니다. 여보, 그 옷이 아니라 좀 더 나은 걸 입으세요. 아내 노부미코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LP 레코드 가게에 갈 거니까 편한 게 제일이야. 차고에는 세 대의 차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7천만 원짜리 롤스로이스, 3천만 원이 넘는 벤츠 마이바흐, 그리고 구석에는 빨간색 경차 스즈키 알토가 있었습니다. 켄지는 망설임 없이 알토의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옛날 아내의 운전 연습용으로 산 차였지만 실제로 타보니 작고 편리해서 지금은 켄지도 근처에 나갈 때는 자주 이용했습니다. 오늘도 이걸로 갈까? 엔진을 켜기 전에 이메일 알림이 와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 잔량은 얼마 없었지만 외출이 길지 않을 것 같아서 돌아와서 충전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며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광신용금고에서 이자가 입금되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광신용금고 앱을 실행하자 화면에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좋아해서 스마트폰으로 은행 거래 정도는 할 수 있는 켄지였습니다. 계좌의 예금 잔액은 224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20년 전 절친 사토이치로가 아들이 신용금고를 시작한다며 출자를 부탁해와서 우정반, 투자반으로 자금을 댔던 것입니다. 신용금고라 이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30억 원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10억 원, 20억 원씩 추가하다 보니 어느새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치로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아들 준페이는 5년 전에 지분을 팔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지금은 켄지와 광신용금고 사이에 개인적인 연결고리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좋아서 굳이 계좌를 옮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미소라 히바리 LP 레코드가 입고되었다고 하니 가볼까? 켄지는 가벼운 마음으로 알토를 운전해 집을 나섰습니다. 오래된 차라 엔진 소음이 조금 시끄러웠지만 근처 골목을 다니기엔 이게 제일이었습니다. 신호등에서 옆 차선의 젊은 운전자가 알토를 보고 코웃음 치는 게 보였지만 켄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본다. 켄지는 라디오를 켜고 쇼와 가요를 흥얼거렸습니다.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켄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를. LP 레코드나 골동품을 다루는 가게, 옛음악에 취미가 있는 켄지는 거의 도착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차를 세우던 주차장이 공사 중이었습니다. 켄지는 천천히 골목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평일 오전인데도 알토 한 대를 세울 공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난처하네. 어디 빈대 없나? 두 번째 골목을 돌았을 때 켄지의 눈에 건물이 들어왔습니다.
1층에는 광신용금고라는 간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래, 저기 주차장이 있었지. 겸사겸사 최근 금리 좋은 상품에 대해 물어볼까? 켄지는 핸들을 돌려 은행 쪽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옆에 있는 주차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입구에는 건물관리인으로 보이는 50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켄지가 알토를 천천히 주차장에 넣으려는 순간 그 남성이 손을 쭉 올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관리인은 켄지의 차를 위해서 아래까지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빨간 알토, 범퍼에는 많은 긁힌 자국이 있고 조수석 문도 조금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 목소리에는 이미 불쾌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주차하려고 하는데요. 옆 가게에 들른 다음 은행에도 갈 생각입니다. 켄지는 가능한 한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주차장은 은행을 이용하시는 고객 전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차를 빼셨다가 볼 일 있을 때 오세요. 말하는 건 이해가 갔지만 너무 불친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들른 후에 은행에 올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어떤 용건이십니까? 남성은 귀찮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걸 일일이 여기서 다 말해야 하나요? 은행에 바로 오시는 게 아니라 옆 가게에 들른다고 하셨으니까 묻는 겁니다. 켄지는 조금 짜증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나중에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좀 물어볼 생각인데요. 그냥 이야기만 들으러 오신 거예요? 그건 업무라고 할 수 없죠. 할아버지, 그냥 교묘하게 주차하려는 거 아닙니까? 교묘하다고요? 켄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은행원 2명이 커피를 들고 지나가다 그 광경을 보고 킥킥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네요. 정말 그냥 주차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차도 저런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은행에 가면 되겠네요. 네, 저쪽 구석 쪽으로 가주세요. 구석이라고요? 여기 비어있는데 왜 구석에 세우라고 하십니까? 여기는 고급차 전용 공간입니다. 경차는 저쪽으로 가주세요. 켄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주차장에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작은 차들도 보이는데 왜 자기한테만 그러는지. 이유는 알겠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여기 세우면 안 될까요? 무릎이 좀 안 좋아서요. 켄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왼쪽 무릎에는 오래된 관절염이 있었습니다. 남성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VIP 전용 주차장입니다. 고급차를 위한 공간이에요. 은행 앞이니까 벤츠나 BMW 같은 차들이 세우는 곳입니다. 할아버지 차는 저쪽으로 가주세요. 켄지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저도 이 은행의 VIP인데요. 순간 남성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 크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요? 그럼 저는 이 빌딩의 오너네요. 남성은 켄지의 차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10년은 가볍게 지난 알토, 운전석 문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농담은 그 정도로 해주세요. 주차 요금은 10분에 100원입니다. 은행을 이용하면 주차권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예금이나 적금을 하시는 분만요. 할아버지, 오늘 예금하실 겁니까? 켄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지만 억눌렀습니다. 상담 다음에 예금 하나 정도는 할 수도 있지요. 알겠습니다. 자, 빨리 저쪽으로 가주세요. 남성은 켄지를 재촉했습니다. 자, 빨리 차를 치워주세요. 뒤에서 차가 오고 있어요. 뒤를 보니 흰색 벤츠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켄지의 차를 옆으로 밀어내듯 손짓하고 벤츠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켄지는 일단 구석으로 차를 옮겼습니다. 벤츠를 본 관리인의 얼굴은 금방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벤츠는 천천히 은행 정문 바로 옆 주차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운전석에 40대 남성이 관리인에게 가볍게 인사하자 관리인은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습니다. 켄지는 그 광경을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대응이 천지 차이였습니다. 일단 차에서 내려 천천히 은행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관리인은 그런 켄지를 불만스럽게 바라보며 그늘에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은행의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켄지는 번호표를 뽑아 의자에 앉았습니다. 바로 주차권 받고 나가면 되겠지?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기석 의자에 앉은 켄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천장은 높고 대리석 바닥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창구는 5개였지만 그중 3개만 열려 있었습니다. 손님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켄지 앞에 2명, 옆 의자에 1명, 곧 순서가 올 것 같았습니다. 켄지는 손목시계를 보고 무릎을 조금 문질렀습니다. 200억 원 이상의 돈을 맡긴 은행인데 주차권 한 장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옆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힐끗힐끗 이쪽을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켄지의 낡은 옷차림을 위해서 아래까지 훑어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색이 바랜 면 바지, 낡은 회색 점퍼, 더러운 운동화. 여성은 살짝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 칸 멀리. 켄지는 눈치채지 못한 척했습니다. 전광판에 번호가 표시되었습니다. 앞사람이 일어나 창구로 향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창구의 직원은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앉으세요. 목소리는 밝고 친절했습니다. 직원은 남성이 앉기를 기다린 후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용건이십니까? 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중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건물 관리인과는 달리 저렇게 친절하게 해주는구나. 5분 정도 지났을까요? 다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켄지 차례였습니다. 25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켄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조금 아팠지만 참을 수 있는 범위였습니다. 창구로 향하자 몇몇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켄지의 낡은 옷차림이 유난히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3번 창구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사사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행원답게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히 떠올라 있었습니다. 켄지가 창구 앞에 서자 미키는 얼굴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용건이 뭡니까?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아까 옆 창구 직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환영 인사도 자리를 권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주차권을 받고 싶은데요. 그때 겨우 미키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켄지의 모습을 본 순간 미키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낡은 점퍼, 색이 바랜 면바지, 그리고 주름투성이 얼굴. 주차권이요? 어조가 확 바뀌었습니다. 아까의 기계적인 톤보다도 훨씬 더 차가워졌습니다. 네, 밖에 건물 관리인이 주차권을 받아오라고 해서요. 미키는 켄지를 위해서 아래까지 천천히 봤습니다. 아까 주차장에서 낡은 경차를 타고 온 그 할아버지구나 하고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리라는 듯이 큰 한숨이었습니다. 주차권은 거래를 하신 고객에게만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거래를요?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미키는 여전히 컴퓨터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켄지 쪽을 제대로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이상입니까? 켄지는 다시 물었습니다. 10만 원 이상입니다. 사사키 미키는 적금은 10,000원부터 가능했지만 일부러 예금 금액만 안내했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주차권 목적으로 온 것 같은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12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로 적금에 가입한다고 하면 귀찮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10만 원이라고만 전한 것입니다. 주차권 받은 후
또 해지하러 오면 쓸데없이 일만 늘어날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켄지는 조금 생각했습니다. 10만 원을 예금하는 것 자체는 물론 문제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미키의 태도가 거슬렸습니다. 인출은 안 됩니까? 미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켄지에게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인출이요? 고작 주차권 때문에 일부러 인출을 하시겠다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신뢰가 아니라 의심만 가득했습니다. 먼저 인출해서 그중 10만 원을 1년짜리 정기예금에 넣고 싶습니다. 한동안 켄지를 보던 미키. 통장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 어조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10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켄지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미키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통장은 가지고 계십니까? 통장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인출하시겠습니까? 미키는 양팔을 책상 위에 올리고 켄지를 쳐다봤습니다. 도전적인 자세였습니다. 스마트폰에 은행 앱이 들어있으니 계좌번호를 확인해서 인출해주세요. 할아버지가 인터넷 뱅킹을요? 다른 직원들도 슬쩍슬쩍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럴 리 없다는 표정의 미키. 알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보여주세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는 켄지. 홈 화면을 열고 은행 앱을 눌러 실행합니다. 계좌번호가 표시된 화면을 미키에게 건네려는 순간 배터리가 나가 화면이 꺼져버렸습니다. 아, 배터리가 나갔네요. 그 모습을 보던 미키는 정말 하나에서 10가지라는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신분증으로는 안 됩니까? 신분증으로요? 미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신분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되면 인출은 가능합니다만 미키는 말을 끊고 켄지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10만 원 가지고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차권은 드릴 수 없습니다. 뒤에 손님도 기다리시니까요. 뒤를 슬쩍 보는 척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기다리는 손님은 한 명뿐이었는데도 켄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조금씩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켄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럼 얼마를 인출하실 겁니까? 10만 원입니까? 20만 원. 미키는 무성의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계를 슬쩍 보며 점심시간이 가깝다는 듯 하품까지 했습니다. 켄지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똑똑히 말했습니다. 200억 원 인출하고 싶습니다. 순간 미키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미키는 되물었습니다. 잘못 들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200억 원입니다. 미키는 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 2,000원입니까?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옆 창구에 있던 직원들이 이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200억 원입니다. 켄지는 침착하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미키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는 배를 잡고 웃을 정도였습니다. 하. 네, 할아버지 농담 그만하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2,000원이면 주차 요금도 안 되잖아요. 2만 원 인출하시는 겁니까? 미키는 아직도 웃고 있었습니다. 창구 안쪽에 있던 다른 직원 2명도 웃으며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200억 원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켄지는 신분증을 카운터 위에 놓았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키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바쁩니다. 200억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이런 빌딩 몇 채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큰 돈을 가지고 계시면 왜 주차권을 받으러 오십니까? 그냥 주차 요금 내시면 되잖아요. 제 돈입니다. 어떻게 쓰든 제 마음 아닙니까? 미키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빨리 확인해 주세요. 켄지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옆 창구의 남성이 웃으면서 끼어들었습니다. 사사키 씨, 뭐 하세요? 손님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 이 할아버지가 200억 원 찾으러 오셨대요. 남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하, 200억 원이요? 대단한 농담이네요. 오늘 만우절이었나요? 창구 안쪽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서너 명이 이쪽으로 얼굴을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대기석에 있던 손님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관심을 보였습니다. 켄지의 얼굴이 더욱 빨개졌습니다. 수치심보다는 분노였습니다. 주먹이 자연스럽게 굳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것 같았습니다. 웃지 말고 확인해서 인출해주세요. 켄지는 최대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하아, 알겠습니다. 확인해 드릴게요. 하지만 잔액이 없으면 그냥 돌아가세요. 농담도 적당히 하셔야지. 미키는 신분증을 받아 동료에게 보이며 작지만 들리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72살에 저런 옷차림으로 100억 원이래요? 아까 알토 타고 온 할아버지 같은데 2억 원이면 몰라도 200억 원을 가진 사람이 설마 경차를 타고 오겠어요? 직원들은 또 웃었습니다. 켄지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참아. 조금만 더 참자. 미키는 아직도 웃으면서 신분증을 스캐너에 놓았습니다. 네, 확인할게요. 하지만 정말 없으면 바로 가셔야 해요. 알겠죠? 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미키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 출금 전표 작성해주세요. 미키는 서랍에서 용지 한 장을 꺼내 카운터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여기에 금액과 이름 적어주세요. 계좌번호는 일단 비워두셔도 됩니다. 미키의 목소리는 여전히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옆에 있던 남성이 코웃음 쳤습니다. 켄지는 용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카운터에 놓인 볼펜을 집었습니다. 용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하시모토 켄지. 그리고 출금 금액란에 펜을 가져갔습니다. 켄지는 천천히 하나씩 정성스럽게 숫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00억 원. 0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쉼표도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다 쓰고 나서 용지를 미키 쪽으로 밀었습니다. 미키는 용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액란을 봤습니다. 뭡니까 이게? 미키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200억 원입니다. 켄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미키는 용지를 옆에 남성 직원에게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정말 200억 원이라고 썼어요. 남성 직원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크게 웃었습니다. 하, 정말 200억 원이네. 그의 명찰에는 다나카 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5살쯤 되어 보이는 직원이었습니다. 다이는 용지를 들고 뒤쪽 직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얘야, 이것 좀 봐. 200억 원이래? 창구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우와, 진짜요? 정말요? 200억 원 이름을 잘못 쓴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물을 마시던 직원 한 명이 뿜어내며 웃음 때문에 물을 뿜어버렸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미키는 용지를 돌려받아 켄지에게 보여줬습니다.
할아버지, 농담도 적당히 하세요. 200억 원이요?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숫자 아래에 한글로도 200억이라고 써주세요. 혹시 성함이 200억은 아니시죠? 이름은 적혀 있지 않습니까? 하시모토 켄지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가 200억 원 가지고 계시면 저는 여기 지점장입니다. 아니, 은행장이죠. 다나카 씨, 은행장이셨어요. 하, 은행장님. 직원들이 장난스럽게 웃어댔습니다. 켄지는 그 광경을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점점 더 빨개졌습니다. 쥔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빨리 확인해 주세요. 미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 이제 정말. 알겠어요. 미키는 다이를 봤습니다. 다나카 씨, 이거 어떻게 하죠? 정말 확인해야 해요. 당연하지. 빨리 확인해서 돌려보내. 다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잔액 없으면 바로 가셔야 합니다. 알겠죠? 미키는 재차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켄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키는 다시 신분증을 집어 들었습니다. 스캐너에 놓고 컴퓨터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정말 시간 낭비네. 미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켄지에게 똑똑히 들렸습니다. 다이는 의자를 더 끌어당겼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들어있을까요? 내기할까요? 내기요. 미키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10만 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사키 씨는요? 5만 원도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몇천 원. 5만 원도 없다. 아마도. 두 사람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뒤에서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100만 원에 걸겠습니다. 100만 원이요? 우와, 그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직원들은 웃으면서 떠들었습니다. 켄지는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양손을 굳게 쥐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미키는 키보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시모토 켄지. 미키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미키는 계좌 조회 메뉴를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자, 이제 곧 결과가 나오네요. 다이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키가 엔터 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하시모토 켄지의 계좌 정보가 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키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이 공중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작은 소리가 목구멍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다이는 이상함을 느끼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도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이게? 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 중앙에 선명하게 떠오른 숫자. 예금 잔액 224억 7천만 원. 미키는 그 숫자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천천히 자릿수를 세었습니다.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이 둘이면 2000억. 정확히는 224억 7천만 원. 미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다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을 벌린 채 그저 화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미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뒤에 있던 직원들도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얼마 들어있었어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미키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화면을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그 직원이 화면을 봤습니다. 그 직원도 얼어붙었습니다. 뭐예요? 얼마예요?
다른 직원이 물었습니다. 2천만 원. 아니, 200억 원. 순간 창구 안쪽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미키는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닌가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224억 7천만 원. 그 아래에는 이자 지급 내역 등 거래 명세가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미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이는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비틀거렸습니다. 고객님. 미키는 떨리는 목소리로 켄지를 봤습니다. 켄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확인됐으면 빨리 인출해주세요. 레코드 사러 가야 하니까요. 미키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대기석에 있던 손님들도 분위기가 이상한 걸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어떻게 된 거야? 직원들 안색 좀 봐. 무슨 큰일이 난 것 같은데. 속삭이는 소리가 로비에 퍼졌습니다. 다이는 사무실 전화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내선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점장님, 지금 바로 이쪽으로 와주세요. 급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켄지는 조용히 서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안쪽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었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명찰에는 지점장 야마다 타케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타케오는 빠른 걸음으로 3번 창구로 다가왔습니다. 다이가 황급히 전화를 걸어왔을 때부터 심상치 않다고 느낀 것입니다. 지점장님. 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타케오는 의아한 표정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예금 잔액 224억 7천만 원. 타케오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한 번, 두 번 눈을 깜빡이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224억 7천만 원. 타케오는 고객 정보를 받습니다. 하시모토 켄지. 계좌 개설일 2005년 3월 12일, 20년 전부터 거래가 있는 고객이었습니다. 타케오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7, 8년 전부터는 거의 지점에 오지 않게 된 전설 같은 고객. 하지만 본점에서도 특별히 주의하라고 했던 최대 예금자. 그 고객이 지금 여기에. 타케오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구 앞을 봤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면 바지, 주름투성이 얼굴, 그리고 차갑게 얼어붙은 눈빛. 타케오는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직원들이 뭔가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미키와 다이의 새파란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타케오는 급히 창구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객님. 타케오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켄지는 타케오를 봤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혹시 하시모토 회장님이십니까? 타케오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켄지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타케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점장 야마다입니다. 타케오는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90도로 완전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대기석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지점장이 저렇게 깊이 인사하는 거 보니까 뭔가 대단한 사람인가 봐. 속삭임이 로비 전체에 퍼졌습니다. 타케오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 직원이 큰 실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실례라고요? 켄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실례가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창구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타케오의 얼굴이 더욱 새파래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체 어떤 일로 기분을 상하셨습니까?
타케오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켄지는 미키와 다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물어보세요. 이 직원들에게. 미키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키 씨,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타케오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미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세요. 타케오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회장님께서 주차권을 받으러 오셨는데 미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이상 예금이 없으면 주차권을 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타케오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회장님께서 200억 원을 인출하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믿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미키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소리에 가까웠습니다. 타케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나카 씨는? 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였습니다. 저는 고객님이 200억 원을 가지고 계시면 제가 은행장이라고. 뭐라고요? 타케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이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타케오는 두 사람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켄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은 전부 제 책임입니다. 직원 교육이 부족했습니다.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켄지는 타케오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사람으로서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타케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미키가 갑자기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켄지 앞에서 90도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키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다이도 황급히 나와 90도는커녕 거의 머리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젊어서인지 몸이 유연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로비의 손님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 사람들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켄지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미키와 다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켄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200억 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합니다. 순간 로비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현금으로요? 타케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준비해주세요. 켄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회장님, 미키는 다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다이도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켄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입니다. 로비에 있던 손님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200억 원을 전부 인출한다고? 정말이에요? 그럼 이 은행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한 초로의 남성이 황급히 자기 창구로 향했습니다. 저도 예금을 인출하고 싶은데요. 지금 바로. 다른 손님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있었나? 우리 예금은 괜찮겠지? 나도 빨리 인출해야겠어? 타케오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뱅크런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 사무실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타케오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켄지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타케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켄지는 덧붙였습니다. 타케오는 켄지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켄지는 타케오를 따라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창구를 가로지르는 동안 모든 시선이 켄지에게 쏠렸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200억 원이나 가진 사람이야? 저런 옷차림인데?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켄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타케오의 안내에 따라 걸을 뿐이었습니다. 타케오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타케오는 문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켄지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타케오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둘만 남았습니다. 타케오가 켄지에게 소파를 권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켄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타케오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타케오는 다시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과는 이미 들었습니다. 켄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200억 원을 인출하신다고 하셨는데 타케오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액입니다. 회장님, 그 금액을 한 번에 인출하시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요? 현금으로 준비하려면 최소 일주일은? 현금이 아니어도 송금하면 되지 않습니까? 켄지는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송금이요? 네, 다른 은행으로요. 타케오의 얼굴이 더욱 새파래졌습니다. 다른 은행으로 송금하시면 왜 그렇게 말이 깁니까? 켄지의 목소리는 냉철했습니다. 타케오는 손을 비볐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직원들은 엄하게 처벌하겠습니다. 기회라면 아까 10분 동안 준 것 같은데요. 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은행에 제 돈을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인출 수속을 시작해 주세요. 송금 가능한 분부터 먼저 처리해 주세요. 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타케오도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정말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켄지는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타케오는 막막했습니다. 회장님, 200억 원이 인출되면 이 지점은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밖에 주차장 관리인이 자기가 빌딩 오너라고 했으니 설마 쫓아내지는 않겠죠? 그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은 빌딩 오너인데 주차장 관리도 잘하고 계시더군요. 제 차는 멀리 구석에 세우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타케오의 목소리는 힘없이 울렸습니다. 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는 아직도 사람들이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사사키 미키가 불러 세웠습니다. 켄지는 멈춰 섰습니다. 여기 주차권입니다. 켄지는 주차권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은 예금해두세요. 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이미키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년 만기 정기 예금 서류의 전자 서명을 마치고 켄지는 은행 문을 밀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안에서 사람들이 술렁이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싶어 들어왔던 건물관리인은 켄지의 정체를 알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켄지는 주차권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너님, 네, 주차권입니다. 관리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떨리는 두 손으로 주차권을 받았습니다. 주차권을 건넨 켄지는 구석에 덩그러니 세워진 빨간 알토에 올라탔습니다. 아직 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후련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켄지가 은행을 나온 지 10분쯤 지났을까요? 로비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200억 원 전부 인출한대요? 그래요. 지점장이 인정했어요. 그럼 이 은행 괜찮은 거예요? 고객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50대 남성이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제 예금 전액 인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요. 고객님, 진정하세요.
창구 직원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200억 원이 없어지는데요. 남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인출해야겠어요. 저도요. 빨리 해주세요. 순식간에 5개 창구 모두에 줄이 섰습니다. 예금 전액 인출합니다. 저도요. 빨리 해주세요. 직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고객님들, 진정하세요. 예금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미키는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키보드를 제대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굴이 새하여서 손님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타케오가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금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문제 없다고요? 200억 원이 없어지는데요.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습니다. 타케오는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이제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인출을 요구하는 손님들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타케오는 미키와 다이를 지점장실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앉으세요. 타케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번 건으로 은행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타케오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타케오는 서류 2장을 꺼냈습니다. 인사부의 결정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일단 자택 대기입니다. 순간 미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택 대기요? 그렇습니다. 즉시 발효입니다. 내일부터는 연수원으로 가서 대기하세요. 지점장님, 제발 한 번만 더.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본점의 결정입니다. 다이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짐 정리하고 나가세요. 30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타케오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자기 자리로 향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키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개인 물건을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이도 자기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함께 일해온 동료들이 이제는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은행을 나와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5년간 다녔던 직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여기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지점장 타케오는 건물 관리인을 불렀습니다. 기무라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관리인은 긴장한 모습으로 따라왔습니다. 이미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주차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타케오가 물었습니다. 관리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시모토 회장님께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경찰을 타고 오셨길래 그것뿐입니까? 빌딩 오너라고 하셨다죠? 다리 불편한 분을 멀리 구석에 주차시켰다고요? 타케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건물관리 위탁 계약은 오늘자로 해지합니다. 관리인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지점장님,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관리인은 고개를 떨구고 나갔습니다. 이틀 후 본점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해당 지점의 폐쇄를 결정합니다. 본부장의 말에 타케오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시모토 회장님의 인출건으로 신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다른 고객들의 이탈도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건물도 매각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서둘러서요. 네, 타케오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을 모아 전했습니다. 본점은 다음 달 말을 기해 폐쇄됩니다.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다른 지점으로 이동이 되지만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몇몇 직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건물 앞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긴급 매각.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은행 팔린대요. 대구자 예금자가 돈을 뺐대요. 그래서 저렇게 됐나봐. 한 달 후 켄지는 자택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광신용금고 개별 지점이 오늘을 기해 폐쇄되었습니다. 최대 예금자의 대규모 인출로 경영난에 빠진 이 지점은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켄지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후련하기는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해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점도 폐쇄되었다고. 그때는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은 왠지 개운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어느 식당에서 미키가 앞치마 차림으로 손님을 맞고 있었습니다. 돈가스 추가로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키는 주방에 주문을 전했습니다. 한 달 전까지는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출 상환이 밀리고 있어서 바로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은행 일은 쉽게 구해지지 않았고 일단 뭐라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미키야, 여기 좀 치워줄래? 주인이 불렀습니다. 네, 이 미키는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와 손에 약간 데었지만 참았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매일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시모토 회장님께 다르게 대응했더라면? 비웃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이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자재 옮겨줘. 네, 무거운 자재를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점심시간, 다이는 그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다른 일용 노동자들과 함께였습니다. 형, 왜 여기서 일해요? 이런 일 할 사람 같지 않은데? 한 작업원이 물었습니다. 좀 사정이 있어서요. 다이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관리인은 다른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고압적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차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경차든 고급차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심히 가세요. 광신용금고에서의 일이 트라우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켄지는 LP 레코드를 보러 간 김해 신용금고 지점이 있던 곳에 가봤습니다. 건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1층의 은행이었던 곳에는 임대문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켄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너무 심했나?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들도 실수였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던 게 아닐까?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지점은 폐쇄되었다. 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들이 먼저 시작한 일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켄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작은 식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돈가스나 먹고 갈까? 켄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메뉴를 봤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앞치마를 입은 여성, 사사키 미키가 서 있었습니다. 미키도 켄지를 알아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주문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미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켄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키를 쳐다봤습니다. 앞치마 차림의 미키는 한 달 전 은행 창구에 앉아있던 모습과는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켄지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키는 바닥에 떨어진 주문서를 주우며 말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문은? 미키는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돈가스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미키는 주문을 받아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켄지는 자리에 앉아 미키를 봤습니다. 미키는 주방에서 주인에게 주문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담긴 컵을 가지고 켄지에게 왔습니다. 물입니다. 고맙습니다. 미키는 한동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좀처럼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네, 그날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미키의 눈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회장님은 겉모습만으로 그렇게 무례하게 대했다니. 미키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일하고 있나요? 구직 활동 중이지만 다음 직장 구할 때까지는 대출 상환도 있고 생활비도 필요해서 일단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 존중해야 한다는 것,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미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켄지는 미키를 쳐다봤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게 전해졌습니다. 돈가스 나왔습니다. 주인이 주방에서 불렀습니다. 네, 이 미키는 돈가스를 가져다가 켄지 앞에 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미키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켄지는 돈가스를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렇게 반성하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돈가스를 다 먹고 켄지는 계산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키가 돈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켄지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돌아가는 길 켄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주일 후 켄지는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그 빌딩 말인데 얼마에 나와 있나요? 아, 광신용금고 빌딩 말씀이시죠? 11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시세보다 싸네요. 긴급 매각 물건이라서요. 빨리 팔고 싶다고 합니다. 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해주세요. 네. 정말입니까? 네, 현금으로 내겠습니다. 중개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3일 후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켄지는 그 빌딩의 오너가 되었습니다. 이야, 역시 회장님이십니다. 결단이 빠르시네요.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개업한 지 1년 정도 된 새 신용금고의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하시모토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름은 이토 유지였습니다. 이사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제 빌딩 1층에 입주하시는 거죠? 네, 조건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무인 주차 시스템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적어도 경찰하고 해서 무시당하는 일은 없겠죠? 네. 아, 옛날 일을 조금 떠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로서도 그게 관리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켄지가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점을 확장하시면서 직원을 모집하실 텐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추천하는 사람에게 한번 면접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은행 업무 경험자입니까? 네, 신용금고 경험이 있습니다. 회장님의 추천이라면 믿을 만한 사람이겠죠. 분명 잘해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분께 면접 기회를 드리죠. 다만 최종 채용은 실력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며칠 후 켄지는 미키가 일하는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키는 평범한 손님이라 생각하고 밝게 인사했지만 켄지의 얼굴을 보자 다시 긴장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돈가스 말고 다른 것도 먹어볼까 해서요. 네, 다른 메뉴도 맛있습니다.
미키는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켄지는 주문한 후 미키를 불렀습니다. 시간 있으면 잠깐? 미키는 주방을 슬쩍 보고 사장님, 아는 분이라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 주인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사사키 미키 씨. 네, 회장님. 성공신용금 꼴하는 곳을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새로 생긴 신용금고죠. 거기 지점이 하나 더 생깁니다. 미키는 켄지를 쳐다봤습니다. 광신용금고가 있던 자리입니다. 아. 미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서 직원을 모집한답니다. 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원해보는 게 어떨까요? 미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저요? 지원해서 한번 면접 보세요. 최종 합격은 물론 실력으로 결정되겠지만요. 미키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왜 저를... 제가 회장님께...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는 필요하니까요. 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그렇게 무례했는데 충분히 반성했잖아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미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키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기 연락처입니다. 켄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야기는 해놨으니 면접 보세요. 미키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이 은혜를 어떻게... 은혜 갚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좋은 직원이 되세요. 그런데 그때 그 남성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나요? 아, 다나카 씨요.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건설 현장이라 일도 여러 가지일 텐데 왜죠?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뭔가 반성의 의미로 몸으로 고생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연락처를 알면 알려줄 수 있나요? 네. 다나카 씨 것을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왠지 다이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미키는 스마트폰에서 연락처를 찾아 메모해 건넸습니다. 연락처를 받자 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주문하신 음식 드시고 가세요. 아, 그랬지. 미키는 주방으로 가서 요리 준비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켄지 쪽을 힐끗 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켄지는 계산을 했습니다. 미키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힘내세요. 켄지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켄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좀 후련하네. 한 달 후 성공신용금고 지점이 오픈했습니다. 입구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성공신용금고 지점 신규 오픈. 주차장에는 무인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경차든 고급차든 차별 없이 은행을 이용하면 무료로 주차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 안에서는 직원들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사사키 미키였습니다. 미키는 밝은 미소로 손님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모든 손님에게 정중하고 친절했습니다. 옷차림이나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미키는 변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켄지는 은행 대기석에 앉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네? 만족스러운 미소가 흘러나왔습니다. 켄지는 알토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을 켜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얼마 후 켄지는 다이와 전화로 이야기하고 현장 장소를 물어 지나가는 김에 한번 들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현장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다나카 다이라는 분 계십니까? 다이.
잠깐 기다려봐. 한 작업원이 밖으로 나가 소리쳤습니다. 다이, 누가 찾아왔어? 잠시 후 다이가 나타났습니다. 온몸이 땀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켄지의 얼굴을 보자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나요? 두 사람은 현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켄지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켄지는 한동안 다이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나 제안이 있는데, 네. 제 전속 운전기사로 일할 생각 없나요? 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저를요. 급여는 지금보다는 나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운전이 힘들어져서요. 하지만 제가 회장님께 사사키 미키 씨에게도 기회를 줬습니다. 이번엔 자네 차례입니다. 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세요. 그리고 하나 더. 네, 회장님. 확약은 못하지만 천공신용금고 채용 시험에 추천하겠습니다. 다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운전기사 일을 성실히 해야 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켄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돌아가는 길, 마음이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다이는 켄지의 운전기사로 출근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차를 닦았습니다. 알토든 벤츠든 똑같이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다나카 군, 오늘은 알토로 갑시다. 네, 회장님. 다이는 알토의 문을 정중하게 열어주었습니다. 타십시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다이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항상 친절했습니다. 켄지는 만족했습니다. 다나카 군. 네, 회장님. 천공신용금고에서 경력 채용이 있답니다. 지원해보세요. 다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입니까? 지점장께 이야기해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다이는 지원했고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어느 날 지점장에게서 켄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추천하신 직원들인데요. 매우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손님들에게도 친절합니다. 그거 다행이네요. 여기서 하나 부탁이 있는데요. 이번에 경비원 자리가 비었는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분이 계시면?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켄지는 경비원으로 일하는 옛 관리인이 지금은 모든 방문자에게 친절하게 대한다고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하시모토 켄지입니다. 회장님. 관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나요?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천공신용금고에서 경비원으로 일할 생각 없나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인의 목소리에는 감격의 색이 배어 있었습니다. 천공신용금고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몇 달 후 오전 9시 천공신용금고 지점의 문이 열렸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낡은 점퍼를 입은 할머니였습니다. 경비원이 된 옛 관리인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어떤 용건이십니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구에서는 미키가 그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밝은 미소였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금을 좀 하려고요. 네,
금리부터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키의 태도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다이도 옆 창구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다이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정중했습니다. 이제 옷차림이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켄지는 은행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오늘은 벤츠를 타고 있었습니다. 도착해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조용히 인사합니다. 미키도 켄지를 알아봤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잘 지내고 있나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미키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다이도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다나카 군도 잘하고 있네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켄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완전히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친절하고 성실했습니다. 주차권 주세요. 제 계좌에서 10만원 찾아서 1년짜리 정기예금에 넣어두세요. 네, 회장님. 두 사람은 기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켄지는 은행을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을 켜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100m 앞에 은행 건물이 보였습니다. 천공신용금고라는 간판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켄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구나. 라디오에서 그리운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켄지는 흥얼거리며 운전했습니다.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 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어 푸르렀습니다. 오늘은 정말 날씨가 좋구나. 켄지는 미소 지으며 집에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도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켄지의 차가 대지를 지나 멀어져 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이 매일 건강하고 금전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도시나 마을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기쁘고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빨리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